오늘은 수학 호기심 천국 고궁 탐방 시간입니다. 경복궁과의 시계에 숨어있는 수학적 요소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경복궁. 경복궁은 조선 왕조 제1의 법궁입니다. 북으로 북악산을 기대어 자리 잡았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는 넓은 육조거리가 펼쳐져 왕도인 한양의 도시계획의 중심이기도 해요.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다가 고종 때인 1867년 중건되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왕과 관리들의 정무시설, 왕족 생활공간,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궁궐 안에 작은 궁들이 복잡하게 모인 곳이기도 해요. 일제강점기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어 근정전 등 극히 일부 중심 건물만 남아있고 일본은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지어 궁궐 전체를 가려버리기도 했지요. 다행히 1990년부터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답니다. 경복궁은 입구인 광화문부터 일자로 궁궐의 핵심 공간이 존재하며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대칭적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경복궁 담장 안에 만들었던 건물은 약 755여 칸 정도였다가 점차 늘어 고종 때에 다시 지어 7,700여 칸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일제 침략기를 거치면서 10분의 1 정도만 남았답니다. 지금은 다시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뒤편에 후원이 있었는데 그 자리는 지금 청와대랍니다. 궁궐과 같은 옛 건물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금은 건물의 넓이를 가로와 세로 길이를 곱하여 계산했지만 옛날엔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으로 보고 그 칸수를 세어 곱하여 넓이를 표시했답니다. 예를 들어 근정전은 앞면에 기둥이 6개라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5개라 5칸이고요. 옆면도 기둥이 6개라서 5칸이에요. 그러므로 근정전 건물의 크기는 5 곱하기 5, 25칸짜리 건물이랍니다. 근정전 월대의 동물들. 왼쪽 사진의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월대라고 해요. 근정전을 받치는 돌단 같은 거죠. 이 돌단 난간을 빙둘러서 12지신 동물들을 조각해 놓았답니다. 왼쪽 아래의 사진처럼요. 그 중에 용, 개, 돼지는 없답니다. 용은 임금님이 대신하고 있어서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명성 황후 씨의 사건. 일본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 몰래 잠입하여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려 하는 명성 황후를 시해했죠. 왼쪽 지도에 빨간 동그라미 부분이 건천궁입니다. 일본이 이곳까지 몰래 잠입하여 명성 황후를 살해했어요. 이 사건은 1895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주제 선택 과제에서 알아보았듯이 1895년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이므로 을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11이므로 미. 그래서 을미사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근정전 내부를 한번 볼게요. 근정전 내부 천장에는 용이 그려져 있어요. 용은 임금님을 상징하죠. 이 근정전 천장의 용 그림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바로 발톱의 개수예요. 요즘 모 휴대폰 광고에서 많이 보이는 장면이기도 해요. 발톱이 몇 개인가요? 달력과 시계 역할을 했던 해시계. 앙부일구. 하늘을 보고 있는 손 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을 가진 앙부일구는 시계 바닥에 그려진 절기선과 시각선을 이용하여 절기와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시계 바늘의 그림자가 시계 바닥에 비출 때 그 그림자를 읽어 절기와 시각을 알 수 있지요. 이에 시계는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12간지에서 배웠듯이 옛날에는 하루를 2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답니다. 세로로 그어진 7개의 긴 선은 시각을 나타내고 가로로 그려진 13개의 선은 밤이 가장 긴 동지에서 낮이 가장 긴 하지까지를 나타내는 절기선이에요. 왼쪽 그림의 노란 선처럼 세로로 그어진 긴 선은 총 7개가 있고 이것은 시각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7개의 긴 선 사이를 8조각으로 나눠주는 짧은 선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노란색으로 짧게 체크한 부분이 보이나요? 이 선들은 2시간을 8조각 낸 선이므로 15분의 간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의 시계는 그림자가 생겨야만 시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떠있는 묘시에서 유시까지를 나타내는 선만 있어서 7개의 선이 있는 거랍니다. 아래표에서 묘시는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이고 유시는 오후 5시에서 7시지요. 영침, 앙부일구의 영침은 왼쪽 그림의 오란 동그라미 부분을 말해요. 이 영침의 그림자를 이용해 시간을 알 수 있고 영침은 북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앙부일구의 절기선이 13개인 이유를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 생각해요. 이 24절기를 시계에 나타낼 때 13개의 선을 이용했어요. 가로로 그려진 13개의 선은 맨 위가 밤이 가장 긴 동지, 맨 아래 선은 낮이 가장 긴 하지랍니다. 가운데 11개의 선들은 동지에서 하지로 가는 동안에 있는 절기 11개와 하지에서 동지로 갈 동안 있는 절기 11개를 의미하죠. 각각 해의 길이가 같아지는 두 절기가 있으므로 그 둘을 하나의 선으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13개만으로도 24절기를 모두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봐주세요. 이렇게 앙부일구 바닥에 비친 그림자를 가지고 절기와 시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날짜 읽는 방법은 그림자의 끝을 손가락으로 짚고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라면 오른쪽으로, 반대라면 왼쪽으로 가로줄을 따라가서 절기를 읽어줍니다. 시간 읽는 방법은 그림자의 끝을 손가락으로 짚고 가장 가까운 세로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긴 세로줄을 기준으로 몇 칸 떨어졌는지 세어서 칸마다 15분의 간격으로 계산하여 시간을 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끝나면 직접 우리 궁으로 가족끼리 나들이를 가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건축물과 물건들을 관찰하고 수학적 요소들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복궁과 앙부일구에 관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래의 설문지를 잘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